에어컨 트셨어요? 너무너무 더워요. 저는 더위는 참을 수 있는데 더위보다 벌레가 꼬이는 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에어컨 틀다가도 답답하니까 문을 열거든요. 그럼 그 사이를 비집고 파리들이 막 밀려 들어와요. 진짜 벌레들과의 전쟁입니다. 그리고 꽃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꽃들이 금방금방 시들죠. 이 더위에 누가 이겨냅니까? 그러니까 꽃들이 다 시들시들해지죠. 그리고 물병꽂이에 놔도 물이 금방 따뜻해지니까 거기에 또 날파리들이 막 꼬여요.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 오늘 이런 날씨 그래도 꽃을 보고 싶다면 이런 꽃 어떠세요? 라는 주제로 오늘 꽃다발 하나 만들어 보려고 해요. 지금 준비한 꽃들은 서브의 역할을 많이 하는 그런 꽃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또 이 꽃들만 모아도 정말 예쁠 거예요. 꽃 보여드릴게요. 먼저 소국 준비했습니다. 약간 주황빛과 갈색이 있는 소국, 분홍빛, 진달래 같은 그런 예쁜 겹이 많은 스프레이 소국입니다. 4가지 색상의 스타치스, 분홍, 보라, 그리고 살구색, 연보라색, 미스티 블루, 시네신스. 이거는 스타치스 같이 생기기도 미스티 블루 같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스타치스와 훨씬 더 가깝게 생김새가 비슷해요. 노란 꽃도 피고. 공작. 국화 쉽게 시들지 않아요. 그냥 때가 되면 시들시들해지지만 그것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더위에 잠시 이동하는데 시들까 염려할 필요도 없는 그런 꽃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한여름에 국화가 들어간 꽃다발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저의 고정관념으로는 국화는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하얀색 국화 봤으니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꺼려졌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꽃을 해보니까 정말 다양하고 화형도 다양한 그런 국화들이 정말 넘쳐나더라고요. 그리고 장미 같아 보이고 다알리아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국화가 아주 좋은 향을 갖고는 있지는 않지만 또 국화만에 느껴지는 자연의 향이 있거든요. 저는 그 나름의 또 독특한 향도 마음에 들고 매력적인 꽃인 것 같아요. 볼매입니다. 보면 볼수록 예쁘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여름에 얼음물 사용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데 얼음물을 넣어서 찹찹하게 만들어 놓고 어느 시간이 지나서 꽃을 넣는 거는 상관이 없지만 꽃이 들어가 있는 이 물병에 얼음이 들어가서 줄기에 얼음이 붙잖아요. 그럼 거기 동상 걸리듯이 시꺼매집니다. 우리도 얼음을 손가락에 계속 붙이고 있어 보세요. 아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상처를 입거든요. 꽃도 똑같아요. 꽃은 더 약하니까 더 빠르게 아프겠죠. 빨리 시들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냥 시원한 물 준비해서 꽃들 주시면 좋고요. 저희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꽃들한테 혹시 정수기물 주면 더 좋지 않냐고? 정수기물은 좋지 않아요. 그냥 수돗물이 훨씬 좋습니다. 정수기는 필터에서 이렇게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뭘 바꾸잖아요. 그 작업에 이 꽃들에겐 좋지 않대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 저 동산을 넘으면 아주 예쁜 꽃밭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 아, 그래. 오랜만에 한번 내가 힘내서 한번 올라가 볼까 하고 막 올라갔는데 동산에 이 턱을 탁 넘는 순간 뮬리 같은, 핑크 뮬리 같은 분홍빛 자줏빛이 쫙 깔려 있다. 쫙 깔려 있는 꽃밭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상상하고 계세요? 그런 꽃밭. 한아름 한번 만들어 보려고요. 국화부터 잡아보겠습니다. 2가지 색상을 이렇게 한데 뭉쳐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이에 스타치스 넣어볼게요. 분홍빛 스타치스를 옆에다가 함께 두고 싶어요. 스타치스의 가장 높은 게 너무 과하게 튀어나오지도 않고 중간 어디쯤을 찾아요. 여기도 살짝
아래에 붙어 있는 꽃도 살짝 보이는 그 위치를 찾습니다. 비슷한 위치를 찾아서 전체 꽃들이 한눈에 보이도록. 어디에 놓일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이 세 가지의 꽃은 그냥 섞입니다. 너무 예쁘게 섞입니다. 중간중간에 필요 없는 이파리를 떼준다거나 줄기를 떼주면서 가지런함을 더 신경 써줘요. 그래야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고 중간에 이제 물병꽂이 했을 때 이 주변이 이렇게 더러워진다거나 날파리가 꼬이는 게 조금 덜 할 수 있습니다. 예쁜 것도 당연하지만 줄기를 아주 가지런하게,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이 지저분하고 답답하게 안 하는 거, 이거 두 개 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느 거 하나가 덜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영순이는 줄기를 가지런하게 부러지지 않게 잡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위에 꽃은 신이 아주 아름답게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저는 분홍빛이 어느 정도 뭉쳤습니다. 더 크면 다른 거 넣을 수도 없어. 이 사이에 저는 진한 보랏빛을 점같이 쬐끔만 만들어 주고요. 약간 삐집고 들어가고 넣어주고, 다른 갈색깔 같기도 하고 주황빛 같기도 하는 이 소국을 옆에다가 같이 연결, 다시 연보랏빛 스타치스 넣어보겠습니다. 확인해주고 밑에 줄기 확인. 살짝 돌려서 다른 위치에서도 스타치스 넣어보고. 저는 이 스타치스의 바스락거림이 좋아서 또 색도 예쁘고요. 그 점을 이 스타치스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좋아하는데, 들어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장점이 단점이라 생각해서 스타치스 좋아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진짜 사람마다 너무너무 다르다. 꽃집을 열려고 저도 마음 먹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걸 좋아할까, 어떤 꽃 스타일을 좋아할까, 나의 꽃을 좋아할까, 뭐 이런 걱정하고, 또 많은 대중들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을 찾으려고 노력하거든요. 그게 무의미한 것 같아요. 누가 어떤 스타일을 좋아할지 모르는데 그걸 찾아내겠다? 트렌디함을 찾아내겠다? 저는 그 어떤 옷을 사 입거나 가령 간단한 소품을 하나 사더라도 어떠한 스타일에 제가 매료가 돼서 팬이 되고 그래서 구입을 하거든요. 저는 우리 꽃도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의 스타일을 남이 좋아하지 않으면 어쩌나 라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의 스타일을 계속 보여줘서 그거에 맞는 팬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꽃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꽃을 보는 시야가 훨씬 넓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꽃으로도 다양함을 할 수 있구나를 대중에게 알릴 수 있고, 그 대중들의 눈높이가 올라가짐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꽃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또 꽃하는 사람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이 스타치스 누구한테 들어보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누가 많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합니까? 이 세상 5천만 명의 한국인에게 스타치스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잖아요. 그냥 들어본 바 사람들이 앞에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 좋아한다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뿐인 거잖아요. 전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 주변에 꽃하는 분들, 아니 꽃 안 하는 남자분들, 여자분들, 이런 꽃도 있어, 너무 예쁘다, 이런 분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는 우리는 모른다 이거죠. 그래서 더더욱 나의 길을 가야 한다. 맨날 근데 수업할 때마다 이런 소리 하죠. 제가 저한테도 하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보여주는 어떠한 일을 하니까 그게 의뢰 고민을 안 해야지 하면서도 고민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살구빛 꽃은요, 이 중에서는 포인트가 됩니다. 다 진한 자주 보라 이런 색인데 이런 색감이 없거든요. 살구빛은 다른 꽃과 또 다른 색의 연결고리를 해주기도 하고 또 베이스 같은 역할을 해주지만 오늘은 악센트가 되어주는 꽃이에요. 그래서 너무 많은 꽃은 넣지 않고 중간에 살짝씩 이렇게 톡톡톡 뿌려줄게요. 자, 이제 시네신스 중간중간마다 넣어볼게요.
시니신스는 이 색깔 그대로 드라이가 되거든요. 이 여름에 좋을 것 같아요. 물을 안 넣어도 되는 꽃이니까 드라이 시켰다가 어느 시간이 돼서 이제 보내도 되는 꽃이잖아요. 자, 이게 장가지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살살살 비벼서 들어가면 저 안까지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비벼서 넣어주고 이 사이마다 미스티블루 또 염색이 된 아주 예쁜 아이를 또 중간에 이렇게 넣어줄게요. 다른 공간에서 다시 시네신스 들어가고 미스티블루 보랏빛 까지 잘라서 넣어주고 바인딩 아래에 있는 꽃은 과감하게 처리해줍니다. 미스티블루 들어가면 그 뒤로 스타치스나 소국으로 한번 다시 잡아주고 이번에는 공작초도 넣어보겠습니다. 계속 연결 해줄게요. 비슷하게 높이 너무 올리지 말고 이번에 다시 분홍 소국으로 넘어가면서 더 살짝 올립니다. 3cm에서 5cm 정도? 살짝 더 올려서 꽃을 잡아줍니다. 특색지 않나요? 되게 그냥 보통의 꽃이에요. 흔하디 흔한 꽃인데 그 흔하디 흔한 꽃들이 또 뭉치면 그들만의 특별함이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보통의 꽃들을 보면서 나도 쓰임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딘가에선 내가 필요로 하고 또 내가 스스로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거를 꽃에서 참 많이 배웁니다. 그래서 자연을 가까이 하는 거는 인생 교육에 너무 좋다. 이걸 스스로 깨우치고 있어요. 이런 드라이된 플라워는 잡고 난 후에 손 빡빡 씻어야 돼요. 이 약을 많이 쳐서 그런지 건조함이 확실히 느껴지거든요. 그대로 놔두면 손에 갈라짐이 생기는 거, 그렇게 갈라짐이 생겨요. 저는 한때는 엄지 이 아래에 건조해서 그냥 바로 금이 가서 피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꽃 만지고 난 후에는 비누로 빡빡 씻습니다. 다시 한번 포인트 주고 이제 뒤로 갈수록은 처음에 넣었던 것보다 살짝 반뼘 정도 더 올려도 됩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면 갈수록 살짝 더 올려서 안쪽 꽃들이 잘 안 보이게 사람이 여기로 올라타서 이 위에서 아래 펼쳐진 그 들판을 본다고 생각해주면 좀 쉽게 와닿으실까? 너무 예쁜데요? 적당히 좀 자르고 먼저 이렇게 두껍고 큰 거는 한 3번에서 4번 돌려야 단단히 묶여요. 탕탕탕 라피아 끈과 줄기 사이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탕탕탕 거려서 딱 달라붙게 하는 거지 쪼여내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해서 벨트 매면 참을 수는 있지. 그렇지만 뭐 먹으면은 체하죠. 물을 끌어올리다가 체해서 죽어요. 그래서 이게 딱 맞게끔만 조여줘야 됩니다. 화병꽂이 할 거 생각해서 길이를 너무 길지 않게 맞춰주겠습니다. 가지런하게 맞춰줍니다. 분홍빛 들꽃 느낌 느껴지시나요? 제가 중간중간 이 꽃다발 만드는 팁 알려드렸죠. 그런데 또 만들다 보면 그게 또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한다? 여기에서 저와 함께 수업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사실 저 오늘 이 꽃다발 내일 저희 엄마 생일 선물로 들고 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나 주변에 이맘때 아름다운 그 들판을 선물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이런 꽃 종류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그분은 그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 오늘도